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바닥을 찍었다면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 HBM 사업으로 반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입니다. 전 세계 IT 기업으로 세계 1등인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고요. 네. 또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인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독일이 세계 1위로 이제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이 국가 GDP에서 한 75% 차지하니까 네. 세계 2위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이번에 실적이 발표된 게 보면 60조가 이제 매출이 일어났고, 네. 흑자는 한 6천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4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네.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시장, 또 가전제품, 또 통신 시장, 통신 장비를 말하는 거죠. 네.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이 4개의 바퀴로 굴러가는데 이번에 반도체에서 한 3조 원 적자가 났습니다. 1분기에는 4조 원 적자였지만 감산을 20% 하겠다고 한 이후에 한 좀 줄어들어서 한 반도체에서 3조 원 적자가 났고,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 3조 원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적자가 난 것을 스마트폰이 많이 메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가전제품 시장에서 한 6천억, 8천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네. 가전제품,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와 통신 장비에서도 한 8천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4개의 바퀴로 굴러가다 보니까 반도체에서 적자가 좀 났지만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뭐 가전, 기타 등에서도 이익이 좀 났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매년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조씩 흑자가 났던 기업인데, 네. 우리가 흑자의 50%는 중국에서 차지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30년을 집권을 시작했고, 과거에는 개방된 경제였지만 지금은 좀 폐쇄된 경제로 가고 있고, 또 시장 경제였습니다. 덩소평이가 집권하면서 중국을 세계화, 개방화로 했는데 지금은 좀 더 폐쇄화로 좀 되고 있고, 네.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 중국의 지금 청년 실업률 21%입니다. 네.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리오프닝, 중국이 경제를 재개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1년 반째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가 경제가 정상화되고 교역이 확대돼야만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네.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중국 문제, 또 미국과 중국이 계속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크게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네. 이렇게 우리가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지난해부터 쭉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세계 정세에 영향을 받았고, 그거를 많이는 이겨내지 못해서 이번 그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건데, 그런 성적표를 거둬들인 건데, 사실은 시장 전망치는 더 안 좋긴 했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잘 나온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시장이 원가 이하에서 판매가 되니까 감산을 시작했습니다. 20% 감산을 이미 시작했고, 만약에 이제 원가 이하로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를 5%씩 계속 감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3분기, 4분기가 되면 훨씬 좋아진다. 네. 지금 삼성전자의 전체 외국인들이 투자한 지분은 한 4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이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이 한 2달 전에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서 많이 샀고, 네.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삼성전자가 6개월 뒤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미리 선반영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50조 원 흑자가 났을 때 주가가 20% 내렸습니다. 오히려요? 오히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적자 반도체에서 4조, 3조씩 큰 적자가 나지만 미리 6개월 정도 선반영이 되어서 주가는 이미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가 주가 지수고 네. 이와 같이 삼성전자가 이제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 반영이 되었고 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도체는 우리 대한민국 수출 품목 1호입니다.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기계 이런 순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6%가 중국이고요. 미국이 15%, 또 홍콩이 7%, 그다음에 일본이 6%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의존도가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 네. 중국과의 경제가 가장 우리가 이제 교류가 되고 있고 삼성은 지금 중국의 반도체 공장 35조 원을 투자해놨습니다. 네. 바로 중국의 시안 공장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역시 35조 원을 중국에 투자해놨습니다.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전 세계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가 한 35%고 비메모리가 65%입니다. 비메모리 분야가 훨씬 크다. 네. 그런데 메모리 시장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80%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중국은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단일 공장도 있고 70조를 투자해놨는데 미국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 서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려 하기 때문에 미국은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요구한 게 최신형 반도체는 더 이상 중국에 공급하지 마라. 그다음에 생산 시설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마라. 네. 이런 게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도 그렇고 삼성도 우리가 중국에 공급하는 반도체는 기존의 산업용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지 최신형 반도체나 무기를 만드는 반도체는 공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다. 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안보는 또 미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좋아지지 않으면 3분기에 시장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그런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8월 달부터 중국이 더 이상 희귀 금속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닛 앨런이 어제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우리가 계속 극단적으로 싸움만 하면 전 세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하자. 제닛 앨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출신이고 유대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무부 장관을 바이든 때 하면서 본인이 직접 어제 방문을 해서 이인자와 만나서 미국과 중국의 화해를 하고 좀 더 발전하자 이런 얘기했지만 중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반도체의 공급에 한 50% 소비를 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이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중국 공장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우리가 관계를 단절하려고 해도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얽매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네. 한국은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빼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이 상생을 하고 화합을 하면 좋은데 중국의 GDP를 따진다 그러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22조 달러고요. 중국은 16조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독일이 한 5조, 일본이 한 4.5조, 한국은 한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6조 달러로 미국을 추격하고 거의 근접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격차를 벌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 제재를 가하고 네. 있는 거고 네. 중국은 가지고 있는 게 희귀 금속 우리가 이제 갈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반도체나 또 배터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수출 안 해서 선진국들을
중국에 대항하는 이 치포 동맹 국가들에게 타격을 주겠다 이렇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생을 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아주 미묘한 싸움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들 나름대로 그 승부수를 던져가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돌파구로 찾은 영역이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고 SK 하이닉스에서도 그렇고 HBM이라는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가 HBM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고대역 반도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100이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가 이제 한 65%고 메모리가 35%입니다. 비메모리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전화를 걸면 딱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비메모리의 역할이고 메모리는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는 이것이 16차선에 되는 그런 초고속 반도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즉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챗GPT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챗GPT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말을 얘기합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영어의 원뜻은 구름입니다. 구름에다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플 스마트폰이나 삼성 스마트폰에 보면 본인의 용량, 사진이라든지 용량이 또 동영상이 너무 커지게 되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라. 매달 요금은 한 3달러, 5달러, 5천 원씩 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1위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고 3위가 뭐 애플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다. 챗GPT는 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의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하던 그 시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은 10배, 20배 더 많은 데이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챗GPT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HBM 반도체다. 이 초고속이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가장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전체 시장은 지금 하이닉스가 50%, 삼성이 40%를 생산하고 있고 지금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한 1%, 10% 정도 내외입니다. 결론은 이 HBM 반도체가 앞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아주 큰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바로 생성형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요소가 HBM 반도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HBM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정보 양을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역할을 하는 D램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저장된 것을 볼 수도 있고 공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고 생성형 AI 반도체는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I라고 하는 뜻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뜻인데요.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입력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AI 반도체다. AI라고 말하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가 바로 AI에 호덕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AI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일본에서의 가장 큰 부자가 손정의 회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말로는 손마사요시라고 되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분야가 4개의 기업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쿠팡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야놀자, 또 리드라고 하는 기업 우리나라 총 4개를 투자를 했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결론은 쿠팡이라든지 야놀자든지 전부 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구축하고 있는 것이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손정희 회장도 본인이 챗GPT에 투자를 선제적으로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정도다. 결론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HBM 반도체고 이것이 앞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삼성이 이제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개발할 때 그 당시에는 시장 점유율이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HBM 반도체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데이터 저장하는 메모리 시장인데요.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에 이용이 되는데 이 HBM 반도체도
그게 필수적인 반도체로 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들였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6개월 경기의 선행지수라고 했습니다. 주가의 경영학에서 정의가 뭔가 하면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네.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것이 바로 주가에 바로 선반영이 된다. 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지금 당장의 기업보다는 6개월 뒤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떠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느냐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 네. 바로 이 HBM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HBM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100%를 반도체라고 했을 네. 때 비메모리 반도체 대만의 TSMC가 65% 네, 네. 비메모리 반도체 65%를 차지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 35%입니다. 네. HBM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은 이제 3% 미만입니다. 3%.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50%,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40%, 네. 그리고 나머지 마이크론이 1%, 네, 10%를 10%, 예.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빨리 개발을 해서 초기 시장을 선점을 하는 사람이 미래 좀 기업이 미래 좀 유망하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이제 2013년도니까 10년 전에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이 HBM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존 도로보다도 한 16차선 도로다. 네. 초고속이고 1초 만에 뭐 160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고 전송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초고속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람의 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뇌가 한 1경원 정도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컴퓨터보다도 더 빠른 이유가 네. 그 1경원이나 되는 세포가 사람의 뇌 속에 있고 아무리 컴퓨터가 좋고 슈퍼컴퓨터가 되더라도 사람의 뇌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앞으로 이와 같이 HBM 반도체가 더 발달하고 더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인간의 뇌 수준의 정도의 고속과 또 빠른 걸 만들어낸다는 네.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율 자동차, 무인 자동차라고 해서 인간의 판단 능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빠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모든 것에 이 HBM 반도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통신이라든지 반도체가 인간의 판단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초고속 HBM 반도체가 더 공급이 되고 상용화된다 그러면 완전 자율 자동차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현재는 한 50% 정도, 반 정도의 이제 무인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할 때라든지 일부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인간과의 아주 완벽한 수준의 그런 무인 자동차라든지 그런 기기가 나오게 로봇이 나온다 그러면 네. 바로 HBM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집 한 가구당 컴퓨터 한 대씩 보급될 때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커지는 데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앞당겨질 것이고 HBM이 또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더 잘 개발해서 초기 시장을 선점하면 우리 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